지금 할머니 돌아가신 지 5일째 오늘 3호제 지내러 가는데요. 어쨌든 제가 가게를 비웠기 때문에 그때 이제 머리를 못 하신 분들을 오늘 좀 해드려야 돼서 한 3분 정도 머리를 하고 3호제 지내를 이제 가려고 하는데, 확실히 이게 어떤 문제나 어떤 사고, 사건 이런 것들은 확실히 감정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감정 속 안에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 내 주변 사람들까지 제가 어둡게 만들거든요. 저의 어두움이 절대로 다른 누군가에게 어두움으로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제가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지금 뭐 밝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저의 원래 좋은, 저의 또 저만의 좋은 영향이 있잖아요. 원래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제 지금 슬픔과 이런 아픔을 충분히 애도를 하고 충분히 그런 시간을 갖고 그런 시간을 충분히 흘려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을 좀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3호제인데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살 것 같아요. 어제 다행히 잠은 잤는데 이제 심리적인 건데, 그 음식을 막 이제 제가 좋아하는 타코야키 같은 거 시키거나 뭐 음식을 조금이라도 먹으려고 하면 계속 이제 메스가 온 거예요. 이게 할머니 쓰러졌을 때랑 똑같은 증상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거의 그래도 70kg대였는데 할머니 쓰러지셨을 때 제가 52kg까지 빠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빠질 몸무게가 없고 그렇게 빠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 조금이라도 먹고 잠도 자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감정 자체를 이제 많이 이제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흘려보내고 이거를 해야 된다고 제가 진짜 스스로 생각을 해서, 이제 뭐 사실 땡기는 음식이 너무 없어서, 근데 그나마 사과가 땡기는 거예요. 사과랑 토마토 2개가 지금 가장 제가 입으로 넣을 수 있는 음식. 마트에 갔는데 사과가 4개에 10,000원인 거예요. 근데 그 전 같으면은 안 샀죠. 제 성격에 저는 그 돈으로 책을 사거나 교육을 다니지 제가 쓰는 이런 돈의 이런 가치를 그쪽에 두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그때는 먹지도 않고 오로지 술? 그때 당시에 이제 29살이니까 술을 많이 먹었죠. 근데 지금은 한 방울도 되지 않았어요. 술 안 먹고 일단 거금을 들여 사과를 좀 사고, 또 좀 고구마 있잖아요. 맛있는 고구마를 이제 가게를 추천을 받아서 고구마도 사고 당근도 사고 오이도 사고. 그러니까 지금은 솔직히 이런 쌀이나 고기 이런 거는 진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병인 거죠. 인정했어요. 어저께 저녁에 목사님이 미용실에 찾아와 주셨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멀쩡하게 보이지만 지금 너가 굉장히 위태롭다.
그래서 너가 너를 많이 아껴주고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면서 이거를 숨기지 말고 아파할 만큼 아파하라고 그러셔가지고 그 위태롭다는 얘기를 그 전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위태롭다는 거는 뭐 내가 뭐 정신력이 약해 보이거나 뭐 안 좋게 얘기하면 정신병자처럼 이제 느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스스로. 근데 어제 목사님의 말씀 중에 위태롭다라는 말이 오히려 안정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을 해야 거기서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를 그 위태롭다는 말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난 아닌데 사람들 앞에서 위태롭지 않은 척하고 사람들한테 나 괜찮아 이렇게 평생 사는 거죠.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시는 그 정신과 그 뇌 쪽으로 좀 유명하신 분인데 서울 쪽에 소개를 받았죠. 3일 정도 입원하고 MRI도 찍고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해서 분명히 제대로 된 약 처방을 하고 제대로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제 3일을 이제 검사를 하면서도 입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뇌파 같은 것도 찍고 지금 제 뇌가 어쨌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니까 제가 뭐 지금 음식을 못 먹는 것도 잠을 못 자는 것도 다 뇌랑 관련이 돼 있는 거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좀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그 전에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살고 싶죠. 왜냐면 그때와 지금은 너무나 다르죠. 왜냐면 제가 사랑하는 남편도 있고 제가 사랑하는 강아지들도 있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고객님들 또 뭐 교회 지인들 친구들 너무 많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좀 그런 옆에서 지탱해 주는 사람들 그때도 있었는데 그때와 지금과는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질적으로 사람들의 이런 그런 뭐라 해야 되나 성품이 이런 게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그 전에는 좀 제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좀 제가 술도 좋아하고 욕도 잘하고 좀 양아치 기질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제가 이제 그 이후로 다른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좀 좋은 사람들이 많이 채워져 있거든요. 정말 그때와 지금은 좀 많이 달라요, 분위기가. 그래서 지금은 좀 좋은 사람들로 인해서 제가 좀 많이 좋게 바뀌고 있고 그리고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때는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고 지금은 나 자신을 되게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냐면 할머니가 그렇게 사랑을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건 할머니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는 거는 할머니에 대한 정말 큰 배신이라 생각을 해서 지금 이모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 끊었다가 다시 찍고 있는데 이제 원래 이제 뭐 이모랑 외숙모랑 엄마랑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요. 좀 비슷한 성격들이 있어요. 고집도 있고. 근데 이제 엄마는 이제 뭐 이모랑 사이가 안 좋은 지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제가 많이 울면서 이모랑은 관계가 없고
할머니랑은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와줬으면 좋겠어 했는데 결국 엄마는 안 오셨어요. 당연히 엄마가 안 오니까 저희 여동생이랑 아빠도 안 왔죠. 근데 외숙모는 다행히 오셨어요. 외숙모랑 외할머니랑 그렇게만 사이가 좋지도 않았고 이모랑도 사이가 안 좋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모랑도 그랬는데 외숙모의 용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좀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고 싶고, 그리고 자식들이 평상시에 다들 잘 못하잖아요, 부모님한테. 근데 보낼 때는 정말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번에 했죠. 그래서 할머니가 어쨌든 살아계실 때 저는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엄마는 아직 이모를 만날 용기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그것도 정신병이죠. 우울증이고, 이모가 뭐 괴물도 아니고 이모가 나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어떤 그 문제에 대한 해결점이 둘이 없었던 건데, 근데 그거랑 할머니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이모와의 관계가 두려워서 할머니를 못 만났던 저와 참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저희 엄마랑. 그래서 엄마랑 이모랑 그렇게 돼서 결론적으로 엄마는 오시지 않았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어른들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그거와 저랑 연루시키지는 않기로 했어요. 그게 연루가 됐었거든요, 항상. 근데 그거는 그거고, 저는 저라고 이제 분리를 시키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한 3개월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잘못을 하고 뭐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 의사를 밝히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건을 마무리를 지으려면 그 감정 자체를 흘려보내야지 그 사건이 절대 저를 괴롭히지 않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흘려보내지 않고 꾹 눌러 참으면 그게 결국 저를 괴롭히는 상황이 이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이런 성품이 결국 나라는 그 존재에 대한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큰 상을 치렀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신 게 제 일생일대의 가장 큰 아픔일 것 같아요. 엄마의 정을 저는 전혀 받지 못했고, 뭐 아빠도 그렇고, 그리고 가족이랑 살았던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 할머니랑 살았던 시간이 훨씬 길었거든요. 그리고 성인이 돼서도 할머니랑 둘이서만 살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엄마를 원망할 시간도 없고, 뭐 누구와의 그런 관계에 신경 쓸 여유가 없고, 오로지 할머니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영상을 좀 많이 찍는 이유가 이런 걸 흘려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이 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저 같은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되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되는 상황이 많잖아요. 연인과의 관계도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가족이죠. 근데 뭐 가족이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뭐 강아지를 키운다거나 뭐 부모님이 아파서 돌아가신다거나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일을 직면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영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그런 유튜버들이나 이런 책을 보고 배운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실행을 할 수 있는 건데,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저는 전혀 이렇게 대처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잠깐 끊고 다시 시작할게요.